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계정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시원한 통합과학 김시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격동의 2022 계정통합과학입니다. 그 중에서요, 우선 통합과학의 내용 자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능과 내신에서는 각각 어떠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분들이 이러한 달라진 점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개정 교육과정은 논의 중에 있고 2024년 초에 이제 법률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과학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통합과학 하나로 진행이 되었던 내용이 통합과학 1과 2로 나누어져서 각각 1학기, 2학기에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 보니 당연히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림, 정보와 신호라는 단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학생분들이 통합과학을 공부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염병과 병원체라는 단원을 다루면서요. 저희가 기존에 겪었던 코로나처럼 앞으로도 또다시 등장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로봇, 과학기술과 윤리라는 단원을 배우면서요. 현재 대두되고 있는 AI처럼 앞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다루는 단원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통합과학 자체가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배우고 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응용할 수 있을지를 초점에 맞춰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학생들이 치루어야 할 2028 수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8 수능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행 수능을 살펴보면요. 우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특히 탐구 과목을 보시면요. 공통과목 없이 모두 선택과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는 이번 수능을 보시면요. 모든 과목이 공통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탐구 과목에서는 사회가 통합사회로, 과학은 통합과학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 진행이 됩니다. 이는 과목 간 선택 양극화를 줄이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들 간의 표준 점수 유불리를 없애 시험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평가 방식은 현행 수능과 동일합니다. 그대로 9등급제로 진행이 되고요. 이 수능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9등급제가 가능하고, 과목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혼란을 조금 줄이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내신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신에서의 변화는요. 기존에 제시되었던 고등학교 1학년 상대평가, 2, 3학년 절대평가가 아닌 고교 전학년 동일 5등급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9등급제는 조금 무리라는 판단하에 5등급제로 전환이 되었고요. 특히나 내신에서 선논술형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5등급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등급은 10%, 2등급은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1등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을 맞춰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개념 공부 정말 꼼꼼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학생들이 지금 당장 고등학교 내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수능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이 개념을 완벽히 숙지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문제를 빠르게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오답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서술형, 논술형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한 단원을 공부하더라도 이 단원에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는 객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중요 쟁점을 파악해서 정교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수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통과목으로 모두 변화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기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과목이 늘었다. 양이 늘었다라고 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별, 과목별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워낙 변화된 점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 커리큘럼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개정 교육과정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원한 통합과 김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